행정수도 계획,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구군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의 논리적, 법리적인 모순에 대한 논쟁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판례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만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제갈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은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권자인 국민을 젖혀두고 자기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 재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보고요. 무슨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느니 또는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는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민 분열을, 국론 분열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 무슨 경제도 어려운데 또 무슨 이런 논란 하느냐 하는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우리가 경제도 어려운 판국에 이거 중단시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법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저희도 법리적으로 비판합니다. 현재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제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헌법 재정권자들이 채택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한 것까지는 또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헌법 조항에 있는 것처럼 가정해두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헌법 개정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헌법 제130조에 있는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강제한 결정이거든요. 이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에서 그건 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끌어내고 그 당위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결정한 당위를 헌법 조항처럼 설정해놓고 그 조항을 바꾸려면 성문헌법 바꾸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고 강제해버린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재정권 또는 헌법 개정권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찬탈당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헌적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끝까지 논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다수가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서울을 막 옮길 수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국론의 분열과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대통령 지지도가 왜 떨어집니까? 법리 논쟁을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치 논쟁을 하시지 말고 이렇습니다. 이게 법리 논쟁을 합시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법리 논쟁을 하자고 그러고 일반 법학자도 아니고 더구나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이 나라가 딱 한마디만 안정이 되겠습니까? 자꾸 왜곡하시는데요, 제 논지를. 실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이 헌법재판소가 말한 관습헌법의 규정 혹은 관습헌법 그것이 실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아니 대한민국 서울이 600년 동안 600년 동안 계속 서울인데 왜 그게 모릅니까? 저도 마저 말씀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걸 확인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 국민들이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헌재가 이야기한 그 관습헌법으로서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조차도 지금 헌재 결정은 다시 성문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다시 또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 개정을 하도록끔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정세에 관한 문제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의 다툼 같은 것들은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저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그리고 겁니다.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다 중단시켰지 인정하면서 않습니까?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문제를 이렇습니다. 제기합니까? 헌재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어떤 그 헌정 질서를 굳건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결정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과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그게 지금 법학자도 아니시고 일반 국민도 아니시고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바로 예. 권력자, 집권자의 오만으로부터 오늘 이 불행이 온 것입니다. 서울이 왜 600년 동안 서울이냐? 우리는 이제 한 새 역사를 만들어서 바꿔보자. 그 역사를 한 파괴하고 뒤집어보자. 그 말씀이거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해서 말씀- 그런 발상이 나오시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왜 600년 동안 서울인데 왜 바꿔야 됩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짐작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40%를 가지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헌법 개정 절차 130조를 강제한 것은 예. 실제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헌재 결정을 불복하고 거기에 맞대결을 하지 않는 한은 단순히 정책의 지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조차도 할 수 없게 이번 결정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 겁니다. 국민들의 제72조에 의한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이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유시민 의원께서 헌재의 결정을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유시민 의원님의 그 발언, 그것이 바로 위헌적 발언입니다. 야당하고도 합의를 통해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수도 서울은 600년 동안 계속 서울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적 사항이라는 거, 이 헌재 판결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주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적인 그 사항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대통령이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논지를 두 자꾸 번째로 흐리시지 말고요. 제가 그다음에- 주장한 법리적인 아니,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국회에서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지난번에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바로 선거 직전에 9월 20일 이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 말씀대로 재미 좀 봤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수도 이전을 가지고 600년 지배 세력을 교체하자. 서울에 뭐 빌딩 가진 사람으로 확 뒤집어서 예. 바꿔보자. 이런 발상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단히 궁극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의 본질은 바로 지배 세력의 교체와 바로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인 그러한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본인도 정치인이면서 자기는 정략적인 게 전혀 없고 남들은 다 저도 정략으로 있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만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가만있어 더. 보세요. 내가 정략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도 아니라 계속 좀 말 좀 합시다. 제가 가만있어 조금만. 예.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저도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정략적이지 않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자꾸 정략적으로 쓰시는데요. 왜 정략적으로 지금 이 쓰세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순수 이 절차 문제 때문에 난 거지. 절차만이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제가 읽어드릴까? 제가 좀 말 좀 합시다. 네. 지금 우리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헌재의 결정 어디에도 네. 이것이 정책적 지향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한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그 문제는 좀 서로 합의합시다. 그리고 그 이제 정도는 그다음에 서로 이론을 확인하고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면 결정은 곤란하고요. 전문이 예. 있으니까. 예.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500가지가 넘는 그런 대책을 세워도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서울의 집중에 가중되는 것은 인구가 집중하고 투자를 더하고 또 인구가 집중하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어디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 서울로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중심이 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옮겨야 됩니다. 서울도 죽고 지방도 죽으니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방법을 찾자. 예. 이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입니다. 수도 이전을 통해서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발상 틀렸다는 건요. 이 근본 발상이 틀렸다. 예. 그래서 네.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너무 큰 권한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가 너무 큰 권한 가지고 있어 지사님 힘이 없잖아. 과감하게 이양하자는 겁니다. 왜 서울 자꾸 이전해야 되냐. 지금 지역구가 부천이신데 부천은 20대가 청년입니다. 영천시 같은 50대가 청년이에요. 천안에 대학 분교 많이 있습니다. 그 천안에 대학 분교에 다니는 그 교수님들이 어디 삽니까? 강남 삽니다. 기관 보내고 대학 보낸다고 이 서울 집중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았으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까지 떠올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다시 헌법 개정해서 하든가.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보면 김문수 의원님 반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해서 괜히 또 뭐 어쩐다 저쩐다 하시지 말고 그건 안 되는 거고 현재 결정은 현재의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 이전 정책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무능해서 국민들께 이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내심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원래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분권화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정책 목표를 똑같이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차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을 헌재에서 지금 만들어 놓았던 그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헌재 때문에 그렇다 미루고 책임 회피하지 절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죽어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좌절감에 휩싸여서 서울만 바라보고 이런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거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균형 발전, 가만히 보십시오. 국가 균형 발전, 국민이 지방화, 말이죠. 국민이 다 원하는 국민이 겁니다. 원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원하는 것이지 수도 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억지로라도 아니, 그러니까 가겠다. 제 말씀은요.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조금만 해석하지 더- 마십시오. 그래서 예. 내가 해석을 그래 한다고 보시지 말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희도 다 그렇게 지역구 생각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시고.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잠깐만요. 지방 이전이고 또 뭐 지금 수도 이전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 무엇인지 정말 집권당으로서 객관적이고 예. 균형 있는 판단 네, 내려주시기 훈계는 그 정도면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또 유시민 의원님 집권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또 추진하는 방식을 나는 개혁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급하게 뭐 서두른다고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꼴이 나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오늘 토론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공격도 안 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주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대통령과 여당이 훈계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가 유지되는 한은 아주 실사구시적인 토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의 문제인 동시에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기 불편하고 공기 탁하고 물 나쁘고 암 환자 많이 생기고 이런 도시가 어떻게 집적되었다고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